자, 이수혁 주미 대사라는 사람이 홍콩 보안법으로 지금 미국 중국이 또 코로나로 미국 중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과 관련한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판결한 걸 가지고 지금 몰수한 부분을 현금화하라,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려서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또 위험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수혁 대사라는 사람이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하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 이렇게 화상으로 미국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양자택일을 할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자기 애언적 프레임에 우리를 가둘 필요가 없다. 말장난이죠. 자, 환경에 구속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선택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또 선택에 따른 후폭풍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주중국 대사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가 지금 미국 중국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 이 말을 들은 미국 정부는 중국 앞잡이를 워싱턴에 갖다 놨나, 이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보도되어 가면서 어떤 입장을 낳겠느냐. 물론 트럼프가 지금 G7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포함시켜서 G10이나 G11 정도를 하면서 문을 오랬다, 둘이서 또 엊그제 통화를 했다, 그거 다 그냥 트럼프의 쇼에 불과한 거고, 그 부분을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다 이견이 있어 가지고요, 트럼프 마음대로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G7이 확대되어서 언제 열릴 건가 하는 것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솔직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현재 상황으로는 당선을 이렇게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거, 실제로 보면 거의 낙선의 길을 선택해 가고 있다, 이렇게 비춰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물 건너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이 이수혁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중국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중국을요, 큰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강대국으로 생각하고, 이 와중에도 중국 경제가 회복되었니 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되살아나고 있니, 공장이 돌아가니 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머지않아 또 미국을 GDP에서 추월을 하니, 황당한 중국본들이 한국에 넘쳐나고 있어요. 자, 단 한 개만 묻겠습니다. 지금 황사 올해, 극심한 황사가 올해 하루도 제대로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국의 공장이요, 돌린다고 에어컨 켜놓고 밤에는 불 켜놨지만은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게 노점상 강하고, 그래서 선택한 게 중국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외부하고의 충돌,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코로나로 시비를 걸어오니까 이참에 중국도 선제적으로 시비를 하나 걸자라는 게 홍콩이고, 홍콩 보안법으로 홍콩을 병합해버리면 이제 미국이나 서방이 홍콩에 대해서 경제 제재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중국은 저렇게 말 안 듣고 애먹이는 홍콩을 포기하더라도, 그래서 손실이 좀 발생하더라도 이제 중국 전체 인민들에게, 자, 미국과 서방과의 턱없는 그들의 시비와 우리의 한마디로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동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허리 졸라매고 노점상이나 하면서 좀 이렇게 버티자, 지금 그게 중국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어제 중국에서는요, 천안문 사태 31주년이라 해서 코로나 등으로 집회를 못하도록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만여 명 이상이 빅토리아 광장에 모여가지고요, 지금 이 추모를 했고, 또 중국 도심 곳곳에서요,
수백 명 단위로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하고 홍콩 독립이 유일한 출구다 이랬고 일부 몽콕 등에서는 시위대가 도로를 막으려 하자 곤봉과 체류탄이 난무했다고 하고 연행자도 생겼고 그래서 곳곳에 지금 전단도 뿌려지고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또 지금 홍콩 의회에서는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 즉 이걸 틀 때 따라 부르지 않고 돌아선다든지 나간다든지 하는 것을 처벌하는 국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보안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이제 다 통과시키고 있어요. 홍콩은 이제 독자적 지위를 상징하는 중국의 하나의 성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의원 한 명이 오물을 들고 그 썩은 냄새나는 퇴비 비료를 갖다가 던졌답니다. 며칠 전에는 동물 분뇨를 던졌지요. 자, 그래서 이 국가법은 중국의 국가를 존중하지 않으면 8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이런 법입니다. 자, 이제 천안문 집회까지도 추모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그냥 두지 않겠다. 올해부터 그런 분위기가 강했지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법제화된 것은 아니니까 지금 당장은 그 법을 적용을 받지 않지만은 어제 홍콩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면 3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면서 어제 집회하러 나온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보안법이 이제 완전히 입법화되어서 적용이 되게 되면 앞으로 공산당을 상대로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일당 독재를 종식하자 이렇게 구호만 외쳐도 집회가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리처기안 이 지련회라는 조직의 주석은 만약 집회가 불법이 되면 그건 일국 양제의 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동에 연방 군대를 투입하자. 주방위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주지사들이 제대로 안 부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보고 황장수는 폭동을 비판하지 않는다는데 제가 폭동 약탈 방화를 비판하지요. 단 미국의 시의 배경에 인종만으로 분석하는 거는요. 그래서 흑백 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60년대고 이게 지금 시의 배경에 경제적인 문제, 코로나로 극대화된 계층 간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폭동에 대한 비판은 온 사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굳이 자주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남이 전부 말하는 거를 똑같이 말해야 됩니까? 그런 어줍잖은 시비는 걸지 말길 바래요. 자, 그런데 어제 이 연방군 투입에 대해서 에스퍼 현역 국방장관이 지금 안 된다. 그럼 그럴 수 없다라고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밀리 합참의장은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라고 지휘서신을 보냈어요. 합참의장이에요. 그러다가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다. 이 사람 미국의 전설적인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전부가 살아있는 4명이 오바마, 부시, 클린턴, 카트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홍콩 이야기 하다가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미국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저런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서 에스퍼 같은 경우에 별명이 예스맨입니다. 짐 캐리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잖아요. 예스맨이에요. 예스맨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전현직 관료들이 다 반대를 하고요. 그럽니다. 설사 폭동과 약탈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수습해 가야지. 지금 어제 많이 이제 평화적 시위로 전환이 됐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슨이 뭐 you count on me니 그런 식으로 이
이 노래들을 평화스러운 노래들을 부르면서 많이 둔화돼서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자정 능력의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홍콩 문제에서는 어디에도 이 중국의 자정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투표하면 한 명 반대 나왔잖아요. 한 2,900명 가량이 찬성을 던지는데 그 사람도 손가락 실수하지 않았나 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라는 체제가 홍콩을 저렇게 병합시켜 가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수혁이 주미대사가 말한 미중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건 우리의 이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역량에 속하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다.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미중 간에는 미국을 선택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야 된다. 이건 답인 겁니다. 중국이 한국하고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건 이제 끝나가요. 이런 사태 이후에 중국의 경제력은 붕괴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의 무역에서 뭐 25%의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어쩐다 이거요. 의미가 없어져 가는 상황이 저절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어로 재미 보던 시절은 이미 끝나간다는 겁니다. 막장이에요. 앞으로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뭘 안 해도 적극적으로 이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돈 때문에 친중으로 한다? 아니면 이념 때문에 친중으로 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념 때문에 친중으로 한다면 저런 중국의 체제를 한국의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지지한다면 한국을 중국식 독재로 몰고 가겠다는 건 실제 비슷한 게 많잖아요. 말 잘못하면 지금 그냥 안 두겠다고 달라들잖아요. 온 사방에서요. 유튜브까지 탄압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은 한국을 중국식으로 끌고 가고 있지요. 국회는 전부 허수아비가 돼가지고 문가리우스 하자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문패거리가 저지른 잘못은 검찰이나 판사들이 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문이 이제 7월 1일부터 별도의 수사조직을 만들어서 다 협박하겠다고 하잖아요. 자, 자신이나 측근의 비위나 부패는 이제는 아무도 지적을 못하게 만들어 실제로 겁이 나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문은 중국이 썩어 문드러진 부패의 온상에 세워진 공산 독재 나라입니다. 명분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내용은 전부 도둑놈이에요. 권력이 셀수록 다 도둑띵들인데 그냥 도둑이 아니라 몇십조, 몇 조 단위의 도둑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한 전직 총리는 뭐 사천성에 지진 났을 때 다 떨어진 구멍난 신발을 신고 잠바 입고 가서 잘했다고 박수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8조 원대의 자산을 갖고 있다.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 기업 등의 가족, 아들, 딸, 친척 등이에요. 그게 오늘날 중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상하이 방인이부터 시작해서요. 태자당인이 그리고 공청단인이 전부 다 권력을 나누어서 그 권력으로 한마디로 돈을 나누는 그것도 그냥 한국처럼 뭐 몇백억, 몇천억 수준이 아니라 몇조, 몇십조 단위의 돈들을 그래서 등소팽이 자식들부터 손자들까지 다 그런 관계에서 퍼져 있고 중국의 비즈니스 하려면 관시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중국 사회에서 감히 누구도 이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집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잡아야 중국의 항공기 노선을 깔더라도 중국에 진출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더라도 중국과 무슨 협조하는 협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 그게 없이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은 불가능하다. 그럼 삼성이나 LG부터 잘 알잖아요. SK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하고의 사업은요. 관계를 만드는 건데 관계를 만든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뇌물을 먹인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썩어 문드러진 중국이 이제 경제가 무너지려니까 코로나가 덮쳤어요. 코로나를 갖다가 엄청나게 죽어나갔는데 아니다라고 덮고는 코로나를 슬기롭게 작은 피해로 극복했다고 문가가 지금 어디서 배웠겠어요?
중국에서 배웠지요. 우한처럼 저렇게 해서 더 이상 환자 없어. 죽어나란 숫자도 줄여. 그리고 뭐 음성화해. 다 그거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반대파들을 탄압하는 것도 배우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중국이 지금 탈출구가 전혀 없으니까 비상계획을 꺼내가지고 중국몽을 하니 어쩌니 마지막 쇼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쇼의 거창한 이야기들, 뭐 중국 국토를 다양하게 개발해 간다라는 그 사기보다 좀 더 진실한 이야기는 리커창에 노점 장려하는 게 더 진실하고, 식량이든 뭐든 다 축적해서 일단 먹고 살면서 버티고 보자. 얼마 전에 그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게 더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사이에 우리의 선택을 하자라고 말하는 이 한국 좌파는요, 이건 그야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상실했다. 중국은 끝난 사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제가 죽기 전에 저는 중국이 해체되고요. 중국 해체가 결국 북한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